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2일 화요일 오후 4시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테슬라 급등에 힘입어서 좀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죠. 좀 탄력적인 반등을 했죠. 근데 일단 오늘 아시아는 별로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일단 어제 좀 반등이 좀 나왔고 오늘은 좀 그 반등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반등이 쉬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죠. 일단 지금 흐름이, 기술적으로 지금 흐름이 좀 쉬어갈 때가 좀 되긴 된 겁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빠졌다가 방향성 고민하다가 반등하기로 마음먹고 반등을 멈췄다가 반등을 또 끝내고 이 상황에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지난번에 빠졌던 이 하락의 영향도 있고, 또 그리고 갈수록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단 말이죠. 시장의 움직임이. 시장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다가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도 이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일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다. 지금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좀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술적인 이유들 때문에도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뭐 하는 단계죠? 지금 주식시장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걸 좀 작게 해놓고 보면은 이게 큰 상승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큰 하락을 만들어낼지 지금 고민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거의 끝에까지 이제 내몰린 거죠. 거의 끝에까지. 어떤 수렴형의 거의 끝에 단계까지 내몰린 겁니다. 수렴형의 거의 끝에 단계에서는 변동성이 터지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움직임이 제한적인 이유들이 또 있겠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이슈들 앞두고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 이벤트는 확인하고 움직여야지,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당장 오늘 밤에 있는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발표, 이런 것들 눈치 볼 수 있겠죠. 애플의 반응에 대한 눈치,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내일 밤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물가지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좀 눈치 보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요. 그래서 상승도 제한적이고 하락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그냥 시간만 잘 보내면은 되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 그죠? 자기가 할 일 다 해놨으면은 이제 그냥 군말 없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나는 아직 할 일을 덜 했다, 그러신 분들은 슬슬 또 하면 되겠죠. 내가 상방 베팅을 생각한다, 그러면 상방으로 뭘 하시든가, 난 하방 베팅 생각한다, 하방으로 뭘 하시든가, 하여튼 자기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하는 게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편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움직이는 거 좀 보고 움직여야지, 나는 시장의 아래쪽으로 방향 본격적으로 잡으면 혹은 방향 본격적으로 틀면 움직여야지, 물론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방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나서 움직이면 솔직히 좀 손이 좀 나가기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 변동성이 커지고 나면 막상 이제 좀 그거 보고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저의 투자 성향상은 이렇게 좀 조용할 때 미리 좀 움직이는 게 좀 좋긴 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사람 성향마다 다른 거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입과 청산 중에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진입이 어렵다라고 봐요. 진입은 특별한 어떤 기준 이런 게 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청산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그죠? 청산의 기준은 물론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기준이 되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런 걸 앞서서 일단은 내가 진입했던 그 가격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일단 있기 때문에 청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저는 진입이 좀 어렵더라.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좀 매매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진입이 쉽다, 난 청산이 쉽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십니다. 하여튼 근데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다 그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여튼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 정도까지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지금쯤 이게 시장이 조용할 때 움직이는 게 좀 낫지 않겠냐 싶어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참고로 애플 애플 신제품 공개, 아이폰 15 공개가 언제냐면은 12일 오전 10시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이겠죠? 아마도 미국 동부 시간 기준일 텐데, 그렇다면은 13일 아마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나 밤 10시쯤 아마 그때쯤이 아마 아이폰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 시작할 때쯤 일단은
아이폰이 공개가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애플 신제품 발표 증시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안 그래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게 좀 시간이 좀 지난 거라 못 찾아서 그냥 이제 말로만 좀 해드리려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봤냐면요. 그 투자자들이 애플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있습니다. 투자자들이나 뭐 어떤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이 애플에 대해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기대감, 애플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구글 트렌드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면 구글에 많이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글 검색 데이터를 그걸 이제 쭉 지금까지 종합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지금까지는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신제품 발표에 대한 그 검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쭉쭉쭉쭉쭉 많이 늘어났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한다라고 해도 이 검색이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애플이 예전만큼 그렇게 좀 엄청나게 그런 관심을 좀 잘 못 받고 있다. 사람들이 애플 신제품 발표에 대해서 거는 그런 기대가 좀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갈수록 사람들이 구글 검색을 안 해요. 애플이 신제품 발표한다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일단 애플의 이런 거는 부정적인 뉴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주가에도 별로 영향을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그래요. 예전에 진짜 뭐 10년 전 혹은 뭐 5년 전 이런 때만 해도 뭐 아이폰이 새로 나온다, 뭐 아이패드가 뭐 새로 나온다, 뭐가 새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때는 애플이 혁신의 아이콘이었죠. 그때 진짜 대단했죠. 그땐 정말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게 좀 눈에 띄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확실히 옛날에 그런 애플은 아니죠. 옛날만큼 그런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단은 별로 그렇게 이 이벤트가 아이폰 15 공개가 그렇게 일단 뭐 긍정적인 영향을,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그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애플 주가도 좀 잠깐 확인을 해보시면은 좀 비리비리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보여드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깜빡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애플이 이렇단 말이죠. 애플 주가가 지금 보시면요. 어제도 물론 상승했어요. 애플이 오르긴 올랐는데 상승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등이 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이폰 15 발표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긴 했는데, 이 15 발표를 앞두고 벌써 이렇게 이렇게 고점이 막 낮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막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별로 다들 아이폰 어떤 이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예전에 예전에 비하면 좀 이런 기대감이 좀 약하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이런 주가를 통해서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아이폰 공개고 뭐고 간에 위쪽에 저항들이 많이 있고 저항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 당장 지금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일단 애플 아이폰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주가에 막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좀 들긴 합니다. 이미 주가가 일단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다라는 일단 이런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지 않냐,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일단 애플 실적 발표 이야기를 좀 했고요. 나머지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조금 전에 개장했는데 일단은 뭐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어제 독일 증시 좀 상승을 좀 제한했죠. 조금 전에 이제 다시 개장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일단 좀 제한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까지 확인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하락했던 일본 증시는 오늘은 또 반등을 하더라고요. 남들 빠질 때는 남들 올라갈 때는 떨어지더니 남들 떨어질 때 되니까 또 오르고 있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뭐 비슷한 그런 순간이죠, 그죠? 하여튼 위쪽으로 어딘가에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순간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오늘 양봉까지 보였으니까 이런 조정은 사실 좀 건전해 보입니다. 건전해 보여요.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고, 여기쯤에서 조정을 적당히 받고 여기쯤에서 되돌린다면은 솔직히 상방을 더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저항을 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상승에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해요.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쯤에서 일단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한번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좀 좋아 보이긴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위쪽의 저항들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순탄하게 올라간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렵지만은 일단 이까지 조정 보이고 여기서 다시 일단 상승을 또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좀 일단 긍정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증시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증시도 오늘 드렸다시피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레벨업을 해버려가지고 굉장히 일단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일본도 저금리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죠? 증시도 뭐고 하여튼 전 경제가 다 저금리로 돌아가는 그런 건데, 이제 긴축 우려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지금 어제 레벨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본 증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오늘 상승한 거는 이 금리가 오르다가 조금 되돌렸기 때문에 상승을 했구나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오늘 하루의 움직임을 보면요. 어제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졌고, 오늘은 금리의 상승이 제한됐기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이미 레벨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세계로 간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일본의 긴축, 이런 것들도 또 지금 시장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야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일본에 관해서 그렇게 뭐 큰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은, 이것도 근데 분명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죠? 이런 점들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증시는 하여튼 어제는 빠지더니 오늘은 반등을 했다,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는 뭐 그냥 숨죽이는 그런 모습, 혼조하죠. 혼조한 이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늘 대부분 다 그냥 조용하더라고요. 다들 뭐 전일 급격했던 움직임을 약간 되돌리거나 뭐 쉬어가는 정도의 움직임. 위안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어제 급락을 좀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뭐 엔화도 그렇고요. 그죠? 엔화도 어제 많이 빠졌다가 오늘 좀 되돌리는 모습. 오늘 원달러 환율도 그랬습니다. 그죠? 원달러 환율도 어제 많이 빠지고 오늘 다시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다들 좀 숨죽이기 뭐 이런 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애플 아이폰 공개와 또 그리고 뭐 물가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일단 환율들의 이런 모습은 기존의 추세는 일단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쭉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일단 오늘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엔화도 그렇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위안화도 그렇고요. 그죠? 여기쯤에서 바로 또 양봉 나오지 않습니까? 2연속 음봉 이런 게 아니고 양봉 바로 나오고 상승도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계속해서 일단 올라갈 생각이 있긴 있나 보구나 싶습니다. 그죠? 특히 그리고 위안화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전 고점을 한번 넘어갔다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싶습니다. 하여튼 뭐 이 큰 추세상의 뭐 일단 그런 변화는 안 보입니다. 일단 이런 환율들이 달러 강세 흐름, 일단 요거 자체는 뭐 큰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또 그리고 금리의 강세, 그죠?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일본 금리도 올라가는 거 봤고, 미국 금리도 전반적으로 강한 것들을 봤고요. 아직까지 뭐 추세적인 금리와 달러의 상승은 일단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와중에 이제 증시는 아직도 이제 달러와 금리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꺾이기를 거부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가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잘 지켜보면 된다, 시간 잘 보내면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오늘 한국 증시 있었던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었어요. 얘가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일단 71,000원 선에서 일단 반등을 제한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71,000원 선에서 일단 반등을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거 생각보다 힘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기 72,000원대가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안 했습니다. 여기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빠졌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위에 구간으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못 올라오고 71,000원대에서 꺾였다라는 거는 일단은 매수세가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매수세가 좀 약하다는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또 그리고 삼성전자가 약한 꼴을 보니까 일단 오늘 코스피는 좀 안 좋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하이닉스는 근데 뭐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일단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자리, 직전 저점이니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죠? 그런 자리에 그냥 일단 그런 자리에서 여러 한 3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근데 보시다시피 딱 봐도 저항권이죠. 지금 여기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되긴 됐습니다. 이번에 조심해야 돼요. 고점이 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까지 내려와서 써도 안 됐긴 했는데 뭐 일단 붕괴는 안 됐으니까 일단 괜찮다 치고, 하여튼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좀 되긴 됐습니다. 하이닉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건전했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등하고 나서 피로 감소가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겁니다. 여기까진 괜찮았어요. 여기까진 괜찮았는데 여기서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기 지금 최근 3거래일 동안 지금 흐름이 좀 삐끗한 겁니다. 이렇게 급락했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바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삐끗하는 바람에 일단 흐름이 좀 굉장히 좀 더러워진 거예요. 가야 될 때 못 간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가야 될 때 못 가고 이번에 또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급속히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해요. 이런 점 정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친구들은 신나게 빠졌지만 결국 아침에 그 낙폭 그대로죠, 그죠? 특별히 아침에 봤을 때와 비교해서 낙폭이 뭐 더 커지고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뭐다? 결과적으로 코스닥은 직전 저점 지켰겠구나, 직전 저점 붕괴는 안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역시나 그죠, 특별한 일 없는데 이거 특별한 일 없는데 갑자기 코스닥이 막 대폭 나가고 그러진 않겠죠, 그죠? 하여튼 오늘 특별한 일 없이 잘 버텨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보시다시피 뭐 어제 상승했던 거 전부 다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안감이 슬슬슬 스물스물 또 피어오르고 있죠. 뭐 중요한 자리를 살짝 깨긴 깼는데 아직 뭐 왕창 깨고 뭐 그런 건 아니라 살짝 깬 거라서 특별히 들을 이야기는 없는데, 이날 시가가 중요합니다. 9월 8일 시가가 중요해요. 336이라고 할게요. 336자리가 이제 뭐 지금은 살짝 깨진 거니까 뭐 그렇게 큰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일단 336자리의 지지력으로 오늘 테스트를 했는데 지지력이 없었어요. 지지력이 없는 거죠. 이 정도면요. 위쪽에 저항만 누적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추가적인 또 급락 위험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잘 봐야 되는 게 지난 3거래일 동안 여기서 버텼죠. 버텼으면 탄력적으로 올라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탄력적으로 오른 게 아니고 여기서 오히려 더 다시 하락을 강화시켰다, 매도세를 누적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더 강력한 하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씨앗이 지금 다 뿌려진 거다. 급락 폭락의 준비가 어느 정도 좀 된 거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 4거래일 동안 버텼던 자리, 지지선이라고 하죠. 지지선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되면 어떻게 된다? 급락 나오잖아요. 그런 순간이 되긴 된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건 사실 시장 마음이에요. 사실 이 정도 때에서 그냥 급락 폭락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급락 폭락도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그냥 여기서 모르는 척하고 쑥 급락 폭락 해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 솔직히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직전 저점 이런 자리들 의식하자면 의식할 수도 있어요. 이건 솔직히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된 겁니다. 이런 자리들에서 꿈틀꿈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덕분에 급락이 막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급락 폭락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시장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락할 준비는 해놨어요. 급락할 준비는 해놓은 게 이제 뭘 보면 그렇냐. 예를 들면 어제 말씀드렸던 콜옵션인데요. 콜옵션들이 봐라, 여기 이게 쌍바닥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어제 드렸었는데 다 되돌려 버렸죠.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되돌려 버렸어요. 여기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붕괴가 되면 레벨 다운이고 아래쪽에 지지력이 없는 거죠. 그럼 와장창 콜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콜이 죽으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풋대박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풋대박이 난다는 이야기는 뭐냐? 시장이 급락한다는 이야기인데, 옵션의 논리상은 일단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급락폭락, 시장의 급락폭락 준비가 다 된 건데, 근데 이제 조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에 있는 지난번 직전 저점 자리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급락을 할지 안 할지는 뭐 그건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급락폭락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된 거예요.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서 급락폭락을 하고 싶으면 이제 미국 증시도 좀 빠지고 뭐 유럽도 빠지고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흔들리면 좀 급락폭락에 갈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미국이 잘 버티고 유럽이 잘 버틴다, 그러면 또 그냥 또 시간만 죽이면서 또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또 흘러가겠죠, 그죠? 찔끔찔끔 빠지거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뭐 분위기는 일단 안 좋아진 겁니다.
요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이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고요. 코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여기 직전 저점 자리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루 만에 붕괴시킬 그런 자리는 아니었는 것 같다 싶습니다. 코스닥도 그래요. 근데 잘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여기 직전 저점이니까 여기 붕괴되면 이제 얘도 급락폭락 할 수 있단 말이죠.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자리에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테스트가 지속되고 있다. 아직 붕괴 안 됐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김치국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다들 뭐 혼조합니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고 환율도 아래쪽으로 제한, 위쪽으로 제한,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달러를 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일단 이런 흐름은 일단 뭐 비교적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지난 3, 4거래일 동안 여기서 저항을 잘 누적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와장창 할 수 있었다고요. 오늘 장중에도 계속 환율이 빠지면서 계속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아래쪽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쭉쭉 빠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해 줬다는 것 자체는 일단 굉장히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수렴형이죠. 수렴형 요런 식으로 수렴형이에요. 삼각 수렴형. 요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이고 결과적으로 뭐 하고 있냐? 여기 직전 고점 자리 여기 매물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이 정도 흐름만 해도 아직까지 이 원달러 환율이 완벽히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준비 과정 중이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죠? 오늘 밤 미국 증시 그 나스닥 입장에서는 뭐 조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입장에서는요. 나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요한 분봉상에서 중요한 자리에 오늘 다시 왔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날입니다. 15,460 정도 되거든요. 분봉상에서 이게 30분봉이에요. 나스닥 15,460짜리 오늘 그 저항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이 자리를 다시 위쪽으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그럼 이제 하방 보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좀 피곤해지는 그런 날이고 오늘 이거 안착 실패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온다면은 그럼 이제 또 다시 하방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어떤 그런 테스트를 앞두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친구들은 일단 상승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애플도 솔직히 그러니까 나스닥도 솔직히 뭐 좀 힘이 빠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참 엔비디아가 참 안 봤는데 엔비디아가 이런 모습이죠. 3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켰고 중요한 자리 살짝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락 목표치가 열린 거예요. 일단 뭐 444 정도까지 일단 빠질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까지 빠졌다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그죠?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어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나스닥 분위기가 오늘 밤 그 분봉의 중요한 중요한 저항 테스트를 앞두고 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그 중요한 싸움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애플도 그렇고 뭐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중요한 자리 얘가 또 쌍고점을 만드느냐 아니면 더 올라가느냐 또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도 그죠? 달러 인덱스도 지금 조정 중인데 조정을 또 끝내고 또 올라오느냐 뭐 이런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